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의 기본 이론 강의. 첫 번째 단원 회로 구성의 파트 2 조합 회로를 배워보겠습니다. 회로 구성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3개 파트로 나눴고요. 저거 이전에 파트 1에 이제 논리 게이트, 부울 대수, 카르노 맵 이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오늘은 이제 조합 회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덴드, 범용 게이트 나덴드, 난드라고도 있고요. 범용 게이트 나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범용 게이트라고 하냐면 이 난드 게이트로는 이제 다른 게이트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not은 이제 인버터를 말하지요. 인버터를 말하는데 not은 아까 전에 배웠듯이 버퍼에다가 버블 하나 딱 붙여 놓으면은 이게 이제 not이 되지요. A가 들어가면은 A 프라임이 나오겠죠. 이런 not을 난드 게이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이 식대로입니다. A 곱 A는 어차피 A 곱 A의 전체의 프라임, 이전에 이제 A 곱 A는 어차피 A니까는 결과는 이제 A의 여기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드 게이트에 그 변수를 또 A를 그냥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이제 A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할 수 있는, 버퍼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렇게 결선만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버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제 엔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면 일단은 난드의 기본적인 그게 두 개의 곱의 전체 여기지요. 이게 이제 난드인데 이게 두 개의 곱의 전체 not의 not, 이게 이제 A 곱 B, A and B가 되겠지요. 이거를 이제 난도로 보면은 방금 봤듯이 not이 이거죠. 이게 not이 이거니까는 나덴드로 가면은 당연히 and의 반대가 나덴드잖아요. not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역으로 시키면은 당연히 A 곱 B, A and B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난드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AND 게이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OR 게이트는 이 식으로 유도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A 플러스 B. 그래서 게이트로는 이 식대로 하면은 A의 A를 반전시켜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A를 반전시킨 값과 B를 반전시키는 값을 란드 게이트에 넣으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드로 not and or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복잡하진 않아요. 하나하나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한 건 이제 XOR입니다. XO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를 일단 이 식을 그대로 게이트로 구현을 하면요. 방금 봤던 이걸 동원해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하면은 난드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소유가 됩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이게 또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구현을 했겠고,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증명하고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죠. 확인은 눈으로 한번 해보고 아이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외웁니다. 그 게이트를 외우면 간단하니까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보고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 XOR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가 이제 5월 연산이 되죠. 그럼 5월 연산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5월 연산입니다. 이 부분. 이거죠. 이게 그대로 왔죠. 5월 연산이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얘와 이 결과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되겠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는 not을 의미하지요. not, 지금 이거 not이니까는 얘의 의미는
A 프라임이고 얘의 의미는 B 프라임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지금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게 이제 A 프라임과 B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는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이거의 결과는 A 프라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왔으니까는 B의 전체 프라임, 이 난드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다시 낫을 만나 가지고 이 시점에서 그 5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는 얘를 벗어요. 얘를 벗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A 프라임 곱하기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죠. 얘가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A와 여기 B 프라임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전체 역을 하겠죠. 전체 역을 하는데 여기 또 낫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벗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식이 됩니다. 이 식이 여기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연산이니까는 이게 5월 연산이니까는 지금 얘가 이제 XOR 연산이 결국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드 게이트가 너무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찬찬히 보면은 지금 일단은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는 낫에 낫이 다 들어가죠. 여기 낫에 낫. 그러면은 A 프라임에 또 프라임 하면은 결국엔 A가 나오니까는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4개는. 그래서 이 게이트 4개를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면 이제 게이트가 5개 났는데 이것도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줄이냐? 그냥 보면은 조금 힘듭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결과가 뭐냐? 여기서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낫이니까는 A 프라임과 B 이거의 전체 프라임의 나오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서 B 프라임 이거의 전체 프라임 밑에 거고요. 이게 난드 연산으로 하면은 이제 그 XOR이 됩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굳이 뭐 방금 걸 그대로 수정한 거니까는 결과는 이거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걸 줄이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는 결과 먼저 보면은 얘가 요렇게 4개를 이제 3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또 왜 이러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B 이거의 전체 프라임.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이렇게 A가 그냥 들어오고 고 A 고 B의 전체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난드니까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전체 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거 먼저 풀어보면은 A고 이거를 계산하면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되죠. 드모그란의 법칙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여기인데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A 곱하기 A 프라임은 제로가 되니까는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A 곱하기 B 프라임이 되겠죠. 결국 남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에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는 이제 밑에 있었는데 이거랑 같은 식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게이트를 변경하기 전에. 그러면은 여기 시점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것도 있자. 여기 있어서 보면은 결국엔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B입니다. 아까에서 이게 B로 바뀔 뿐이고 뒤에 거는 이제 A 곱 B의 프라임
이거의 전체 프라임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A 프라임 곱 B가 됩니다. A 프라임 곱 B의 전체 프라임. 그래서 아까는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란드를 통해서 하면 XOR이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방금 봤던 기본적인 not과 and와 o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하면 언제나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XO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금 봤었을 때 찬찬히 자기가 해보면 이제 구현은 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나덴드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XOR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 4개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 이 모양을 좀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는 외우기는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이제 더 센기, 그 정가상기 할 때 한 번 더 XOR, 그 난도로 구현한 XOR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불 대수와 그 기본적인 게이트들, 그 다음에 그 매핑하는 것도 배웠으니까는,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까는 이제 이들을 응용한 실제 이제 논리 회로, 조합 회로들을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올 만한 것들. 일단은 그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반더생기입니다. 반더생기고, 이거는 이제 반가상기. 가상기라고도 합니다. 가상기 같은 말이죠. 가산하는 거, 더하는 거, 이게 반가상기고, 하프 아이더 해가지고 HA로 표기합니다. 블록도로 그리면은 HA로 표기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변수는 이제 피가수와 가수, 입력이 피가수와 가수, 그러니까 숫자 2개 받아서 이 2개를 출력을 합을 구하고, 캐리는 이제 올림수지요. 예를 들면은 입력이 x와 y인데 둘 다 1이다. 이 2개를 더하면 이제 10이 되지요. 10이 되는데, 지금 이 반더세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이제 한 자리밖에 안 돼요. 한 비트밖에 안 돼요. 한 비트밖에 안 되니까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건 이제 0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림수가 되죠. 이런 걸 이제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그러면은 진리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진리표를 보면은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일단은 입력에는 x와 y가 있고, 출력에는 이제 캐리와 c는 이제 캐리의 약자고, s는 이제 sum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을 먼저 보면은 0, 0일 때 당연히 0이고요. 0, 1일 때 둘이 더하면 1이니까 당연히 1이고, 1, 0이면 2개 더하면 당연히 1. 그 다음에 1, 1 더하면은 일단은 10이 되니까는 올림수는 이제 캐리를 올려버리고, 합은 이제 제로로 표기를 하겠지요. 캐리는 이제 1, 1일 때만 발생을 합니다. 얘를 이제 매핑을 하면은 그냥 무슨 뭐 할 것도 없어요. 묶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출력이 2개니까는 맵이 2개가 그려져야 되겠지요. S에 관련된 맵을 그리면 이렇고 그 다음에 캐리에 관련된 맵을 그리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썸만 보면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XOR 연산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둘이 다를 때만 1이다.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XOR XY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 Y. 이거는 이제 이 표시로 표시할 수 있고, 이제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는 이거는 뭐 굳이 매핑을 안 해도 바로 C는 XY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으로 그대로 이제 논리 게이트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그 X가 반전된 게 한 개 들어가고 Y가 그대로 들어가고 바로 이 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엔드 게이트는 그 X가 그대로 들어가고 Y 반전이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항이 들어가고, 이거 2개의 OR 연산을 해가지고 이게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리 같은 경우에는 XY 엔드 연산을 한번 하면 끝나죠. X가 그대로 엔드 게이트에 들어가고 Y가 그대로 엔드 게이트에 들어가고 해서 이제 캐리가 발생할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를 사용하면은 이 수식처럼 사용하면은 이렇게 더 심플하게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반더생기는 되게 간단하고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뭐 외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진리표 그냥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솔직히 매핑을 안 하더라도 그냥 진리표만 보면 이렇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 생기는 가장 기본이고 자주 나오니까는 이렇게 한번 봐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보면은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제 XOR 게이트 한 개하고 AND 게이트 한 개하고 이용해가지고 반가상기 회로를 구성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는데 또 해봐야 되나? 이거는 뭐 금방 합니다. 일단은 입력이 이제 X하고 Y라고 치고, 입력이 X라고 Y라고 치고 0001 1011 이 경우에 출력이 이제 S가 있고 캐리가 있고,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을 쓰면 되니까는 0011,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고, 캐리는 이제 하나만 밖에 없고 해서 여기는 이제 딱 보면 식이 그냥 나오겠죠. S 같은 경우에는 X, XOR, Y. 그 XOR 게이트를 사용하니까는 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 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AND, XY, 아이고, XY 이렇게 바로 세워지니까는 입력 X와 Y가 있고,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OR 넣어주고, 이것도 그대로 XOR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S가 되고 sum 합이 되고, 캐리 같은 경우에는 AND 연산자로 이렇게 AND 게이트를 그려주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캐리가 되겠고요. 캐리가 되고,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제 선이 이렇게, 일단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고, 일단 선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이제 서로 안 만난다. 근데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려도 하는데 지금 이거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선에서 이제 여기서도 전력이 이제 통하는 거니까는 반드시 이렇게 검은 점으로, 반드시 점이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는 이제 그 뭐고 인버터가 되니까는 이거 반드시 까맣게 색칠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명확합니다. 반가상기를 이제 블록도로 그릴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네모로 해서 HA 이렇게 들어가고, 한 선은 썸이고 한 선은 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이 두 개 들어갈 거고 X, Y, 이렇게 블록도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 덧셈기, 풀에더 전가상기라고 하죠. 전가상기를 보겠습니다. 전가상기는 이제 3비트의 산수랍을 구할 수 있는 조합 회로이고 3개의 입력과 2개의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본 반가상기하고의 차이점을 보면은, 반가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비트 한 비트 이렇게 더해주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만약에 1이고 0이다 더하면은 1이 되고, 1 더하면은 이제 0을 출력하고 캐리가 하나 발생하고, 이게 이제 반가상기라면은, 전가상기는요 그 캐리를 내보다 그 낮은 자릿수에 캐리를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입력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0, 1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랑 더하면은 이제 캐리가 발생하고 0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가상기는, 반가상기라면 이거 두 개만 더하겠지만은, 전가상기는 이제 밑에서 올라온 캐리까지 3개를 더합니다. 3개를 더해서 이거는 뭐 또 하고 또 캐리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반가상기와 전가상기의 차이점은 이렇게 캐리를 같이 계산하는 거, 3개를 더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풀애더고, 풀애더를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진리표를 보면은
이제 x, y, z 이 중에 하나가 뭐 z 정도나 뭐 x든 z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자리에서 올라온 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c는 여기서 발생하는 캐리 그리고 s는 그 합, 이 세 개의 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0, 0, 0, 0, 0 다 더하면은 이제 합이 0이고 캐리도 없고 세 개를 이제 다 더하면은 1이니까는 합이 1, 캐리 0 이런 식으로 이거 세 개 더하면은 합 1, 이거 세 개 더하면은 이제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그래서 캐리 1, 4분 0.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더하면은 합이 1, 캐리 없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합은 0이고 캐리가 발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캐리가 발생하고 합은 0이고 이건 1, 1, 1을 하면은 이제 캐리도 발생하고 합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매핑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S를 먼저 매핑을 해보면은 0, 1, 1, 0, 0, 1, 1,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0, 0, 1, 1,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리 같은 경우에는 0, 0, 0, 1, 0, 0, 0, 1, 그 다음에 0, 1, 1, 1, 0, 1, 1, 1 이렇게 돼서 식을 세워보면은 그 썸 같은 경우에 합과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이는 게 없어요. 다 따로 놀고 있죠.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너무 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매핑을 하면은요 이렇게 최소항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일단은 목적이 이제 게이트를 주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XOR을 유도를 해요. XOR을 유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Z 프라임하고 묶이면은 안 묶었고 이거는 그냥 Z랑 묶고 그러면 지금 이거 모양은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XOR이죠. 그래서 이거는 X하고 Y의 XOR 연산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를 역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해볼까요? XY 그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를 이제 반전시켜 버리면은 X 프라임 이거 전체 반전시켜 버리면은 X 프라임 Y 지우고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거와 곱 X 플러스 Y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어차피 사라지고 낫과 낫이 아닌 것을 곱했으니까는 사라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y 그 다음 플러스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x y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제거시키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유대를 해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x xor y 이거에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t라고 했을 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t라고 했을 때 이 식은 g 프라임 t 플러스 g t 프라임이 됩니다. 결국에 이것은 g와 t의 XOR 연산이 되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묶어지죠. 이런 식으로 묶고 해가지고 식이 간단하게 xg 플러스 xy 플러스 yg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대로 게이트를 그리면 됩니다. 게이트를 그리는 거는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거니까 그때 게이트를 그려보고 이거를 이제 블록도로 표시할 때 반가상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풀레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게이트로는 문제 풀 때 내가 그릴 테니까는 일단은 이게 블록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서 이 반가상기로 XY의 합을 구해서
들어가고 S만 볼 때 지금 합을 구하고 이 합에다가 다시 Z의 합을 구해서 들어가면 이 세 개를 달한 거죠. 이렇게 되고 캐리 처리하는 거는 XY의 이제 XY의 캐리와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캐리 이거에 5월 연산을 하면 이제 캐리가 발생합니다. 이 블록도를 솔직히 더 자주 그래요. 그 풀레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블록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다음은 정가상기의 진리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고 회로도를 그리시오. 일단은 이 정가상기의 진리표라는데 빈칸을 먼저 채워볼게요. 빈칸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이렇게 두 개가 있네. 그러면은 이건 쉽지요? 이 두 개 다 이제 캐리입니다. 캐리고 이 1번에는 이제 A가 0, B가 1 그 캐리인 그 아래자리에서 올라온 캐리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4은 0이고 캐리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100이니까 이 다 더하면 이제 합은 1이고 캐리는 발생 안 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답을 여기 적어 놓을게요. 1은 1 동그라미 2는 0 일단은 빈칸을 채웠고 그 다음에 회로도를 그려야 되니까는 회로도를 그리려고 하면은 이제 식을 방금 했지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리 부분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두 가지로 할 거거든요. 일단 sum S에 관련된 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맵을 먼저 그리고 0, 1, 2 세로를 A로 하고 가로를 BC 이 C는 이제 C인입니다. 인풋이 여기서 0, 0, 0, 1, 1, 1, 1, 0 해서 0, 1, 1, 0 0, 1, 1, 0 그 다음에 1, 0, 0, 1 1, 0, 0, 1 이렇게 됐고 아까도 봤지만은 여기 보면은 다 따로 놀죠. 묶을 게 없습니다. 두 개 다 따로 노니까는 먼저 S는 식을 세워보면은 S는 얘는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A 프라임 B 프라임 C 그 다음에 이거 C인입니다. 인풋 이거 그냥 간단하게 C로 쓸게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A 프라임 B C 프라임 A 프라임 B C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보자 이거를 하면은 A B 프라임 C 프라임 A B 프라임 C 프라임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A B C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XOR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최소한입니다. 제일 간단한 건데 이제 게이트를 아끼기 위해서 XOR로 유도하기 위해서 얘 때문에 어려워요. XOR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 A 프라임으로 묶어주면은 B 프라임 C 플러스 BC 프라임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거는 A로 묶어주면은 B 프라임 C 프라임 플러스 BC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B XOR C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A 프라임 B XOR C 이렇게 적어주고 얘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겠죠. 얘는 이제 A 곱하기 B XOR C의 전체 프라임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 모양이 나오니까는 이거 역시 A의 XOR B XOR C 이렇게 이제 S의 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칸이 모자라네. 이제 캐리도 해야 되니까는 여기다가 식을 옮겨 적을게요. S는 A XOR B XOR C 이제 S는 구했고 얘네들을 다 지우고
이번에는 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캐리는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먼저 방금 본 일반적인 매핑으로 구하는 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 먼저 매핑을 해볼게요.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그냥 C는 이제 C 아웃이죠. 맵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세로를 A로 두고 가로는 B, C, C는 이제 C 인풋을 말하고 0, 1, 0, 0, 0, 1, 1, 1, 1, 0 이렇게 적어주고 보면은 캐리는 0, 0, 0, 1, 0, 0, 0, 1, 그 다음에 0, 1, 1, 1, 0, 1, 1, 1 이렇게 해서 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식은 C는 지금 이게 먼저 이렇게 묶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은 3개 항이 나오겠죠. 이거는 A는 상쇄되고 BC가 되고 BC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B가 상쇄되고 C, AC가 되고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있고 A 그 다음에 C가 상쇄되고 B가 있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그릴게요. 정답이긴 정답인데 모분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회로도를 그려보면은 인풋이 A, B, 이제 C 인풋이 이렇게 있고 이제 썸을 먼저 그리면은 먼저 B와 C의 XOR이 있어야 되니까는 여기다가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XOR 게이트를 그려주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것과 A의 XOR 그러면 여기쯤에 XOR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S가 됩니다. S 이렇게 되고 지금 이대로 그리면은 보자. 엔드 게이트가 3개 필요하겠네. 엔드 게이트를 3개가 어디쯤에 그린 게 좋겠노?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 그려주고 보기 편하게 이거 먼저 AB 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AC로 할까요? AC는 여기 A에서 따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C에서 따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BC, B하고 C 그러면 이 B선에서 하나 따오고 B에서 하나 따오고 그 다음에 C에서 하나 따오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것들 3개를 OR 게이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캐리가 됩니다. 자, 보통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정가상기 회로도를 많이 봤을 텐데 아니 그렇지요. 이것보다 더 심플하지요. 방금 봤던 그 블록도로 봤지만 방금 봤던 것도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보였고 이것도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얘도 정답 처리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정답을 처리를 해주고 이걸 보여준 이유는 지금 이제 모범 답안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날 때 최소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카르노 맵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쉽게 누구나 유도가 쉽게 되고 그 게이트를 낭비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게이트에 대한 제한을 안 줬잖아요. 뭐 난도로만 몇 개로 해라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는 이것도 정답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좀 번잡하니까는 이거는 이제 생각 안 날 때 이렇게라도 풀라란 말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 문제는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음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지우고 얘는 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다시 복구시킬게요. 얘를 이렇게. 자, 여기 S는 이제 그대로고요. 캐리는 방금 이 식은요. 야, 이거 괜히 지웠나? 지우자. 이 식은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냐면은 지우고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조금 변칙적으로 해야 돼요. 변칙적으로 다시 매핑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얘를 일단은 얘를 묶고요.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같이 안 묶고요. 따로 묶고요. 최소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항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XOR을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묶는 이유는 XOR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얘를 활용하려고요. 이미 있는 게이트가 XOR이 있으니까는 얘를 따와가지고 활용을 하면 게이트를 전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XOR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먼저 얘부터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B 프라임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A C는 상쇄되고 B만 남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C로 묶어줍니다. 이 두 개를 C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 플러스 A B.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XOR이 되죠. 그러면은 C 곱하기 A XOR B 플러스 AB 이렇게 유도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내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똑똑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옛날에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유도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영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이거, 기발한 생각이네. 박수 쳐주고 그냥 이거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유도하는 거 매핑할 때 어떻게 매핑을 했는지를 좀 이거는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이 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유도하는 법을 한번 보면은 이거를 까먹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식 먼저 보면은 A, B의 XOR 계산을 활용해야 되니까는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A, B의 XOR이 필요하니까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얘랑 이 가로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요. 그러니까는 S를 A와 B의 XOR 연산을 하고 C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이 게이트도 바꿔야 되겠네. 이거를 지우고 이 순전히 XOR 게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A와 B의 XOR 이렇게 그리고 A, B 그 다음에 이것과 C의 XOR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의 결과를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C의 결과가 아니고 C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얘가 그러면은 S가 되죠.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 캐리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든 캐리의 식을 보면은 A와 B의 XOR 연산 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따와서 얘를 따오고 그 다음에 C를 따와서 여기다가 따와서 이거는 이렇게
AND 연산을 하죠. 이렇게 AND 연산을 하고 그 다음 이것과 AB의 AND 연산은 게이트를 얘를 그리겠습니다. AB는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A와 A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이거 AB 구했고요. 얘 구했고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킨다. OR 시킨다. OR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넣어주고 얘를 여기 넣어주고 이래서 여기 이게 바로 캐리가 됩니다. C out.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게 그 논리회로 책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식으로 캐리를 해놨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까 그린 것보다 게이트를 엄청나게 전략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전략을 하고 하니까는 지금 이 식을 내 혼자서 이렇게 유도 못한다고 해서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난드에서도 그 유도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아끼기 위해서 4개에서 3개로 마지막에 하는 과정에는 그 유도하는 게 그 천재들이 한 거고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 아 저렇게 했네 해놓고 그래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고 외우다기보다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편집할 때 제가 깔끔한 걸로 띄워 놓겠습니다. 동영상 띄워 놓고 지금 이거 정가상기는 혼자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했던 거고 제가 캐리를 2가지를 보여준 이유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얘가 기억이 안 날 때, 이 식이 기억이 안 날 때, 물론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려서 기억이 안 나질 거예요. 매핑할 때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게 이 식이 이렇게 매핑만 이렇게 하면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까먹을 테지만은 혹시 모르니까는 긴장해서 혹시 모르니까는 방금 보여줬던 거 엔드 게이트를 3개나 쓰는 그런 것 그렇게라도 이렇게 식을 그 회로도를 만들어내야지 틀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반가상이 아니면 정가상이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했듯이 반드시 나온다고 예상되는 것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도 없는 거 막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거는 이제 도박이고요. 뭐 그렇게 또 합격을 할 수 있지만은 도박이지만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무조건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억 안 날 것을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봐놓으면은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걸 봤기 때문에 막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혹시나 까먹었을 때 방금 봤던 무식한 방법이라도 써서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감상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감상기 아니면 반뺄셈기라고 하죠. 이 말 그대로 뺄셈하는 겁니다. 진리표를 보면은 이렇게 x에서 y를 뺄 때 b는 이제 빌림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빌림수고 이거는 빌림수고 얘는 이제 그 뺀 결과인 이제 차 이렇게 되죠. x에서 y를 빼는 경우 실제 연산을 보면은 0에서 0을 빼면 당연히 0이고 1에서 1을 빼면은 또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뺄셈 연산을 하는 건데 진리표를 보겠습니다. 진리표는 0, 0이니까 0에서 0을 빼니까 빌릴 수도 없고 차도 없고 0에서 1을 빼는 거니까는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으니까는 빌림수가 하나 있고 그러면은 결과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0에서 이제 1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뺄 수가 없으니까는 뭐 앞에 있다 치자 이거를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결과가 1이 되고 빌림수가 하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 0은 당연히 빼면은 빌림수가 없이 그냥 1이고 1, 1이면은 1에서 1을 빼니까는 빌림수도 없고 0도 그 결과도 0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게이트를 그리려고 하면 이제 매핑을 해보면
D 같은 경우에는 0, 1, 1, 0 간단하죠. 빌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x가 0이고 y가 1일 때만 1이고, 그래서 식은 이제 차는 이제 이걸 그대로 해보면은 이제 x와 y의 XOR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감상기는 되게 간단하죠. 이걸 그대로 게이트로 하면은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xy의 XOR 연산을 하고,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처럼 x에 여기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들어가서 빌림수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문제가 기출 문제를 보면은 반감상기의 진리표를 완성하고 란드 게이트 5개만을 사용하여 반감상기 회로를 그리시오. 단 D는 차, B는 자리 빌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진리표를 그리면은 D하고 B는 주어졌고, 그럼 XY로 할지 AB로 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저는 X와 Y로 할게요. 입력이고요. 이거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B, 빌림수 B, 그 다음에 차는 D. 이게 출력, 그 다음에 이게 입력. 이렇게 있고 0, 0, 0, 1, 1, 0, 1, 1 이렇게 돼서, 일단은 0에서 0을 뺄 때는 빌림수도 없고 차도 0이고, 0에서 1을 뺄 때는 빌리가 한번 빌리 가지고 차는 1이고, 그 다음에 1에서 0을 빼면 빌림수 없고 차는 1이고, 1에서 1을 빼면은 빌림수 없고 그 다음에 차도 0이고. 자, 진리표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 진리표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 5개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식을 구해야 되겠죠. 먼저 차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익숙하면은 지금 이거 0, 이 결과만 보고 바로 나옵니다. X와 Y, XY 연산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거 0, 1, 1, 0, 0, 1, 1, 0 이변수 맵은 거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D는 어쨌든 D는 뭐지? X 프라임 Y 플러스 XY 프라임. 곧 이거는 X와 Y의 XOR 연산이고, 그 다음에 빌림수는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고 0, 1, 0, 1 그래서 0, 1, 0, 0 0, 1, 0, 0 해서 B는 이거지요. 이게 뭐지? X 프라임 Y. X 프라임 Y인데, 한 가지 골 때리는 게 나랜드 게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랜드 게이트에서 아까 전에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난드 게이트에서 XOR은 아까 전에 쭉 유도하는 거를 굉장히 길게 봤지요. 이거를 조금은 그걸 외워놔야 됩니다. 일단은 D 먼저 할게요. 자, 이 XOR 연산은 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거 그때 이렇게 유도해서 하기는 부담되니까요. 어쨌든 얘가 바로 X와 Y의 XOR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D, 결과.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이제 지금 이제 조건에서는 5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난드를 하나를 더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식입니다. 이 식. 이거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X, Y의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식은 이거에 x와 y에 여기서 다시 y가 들어오고 이거 전체에 여기 이거의 출력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x 플러스 y 얘를 이제 드모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풀면요 이렇게 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곱하기 y 이렇게 돼서 이 전체 여기죠. 일단 이거는 모양을 계속 놔둬놔야 돼요. 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안에 것만 계산을 하면은 이거랑 계산을 하면은 x 프라임 y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이제 서로 여기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의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빌림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빌림수가 아니죠. 잠깐만요. 빌림수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결과가 x, y의 전체 역이 되니까는 이걸 다시 이 낫을 없애야 되니까는 난도로 이제 낫을 배웠잖아요. 이거 지우자. 난드를 이렇게 낫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낫이잖아요. 얘를 낫시키면서 이걸 없애주면서 이게 빌림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은 그 범용 게이트, 난드 범용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반감상기를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못해요. 웬만하면 못한데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지금 조직 운용 기사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 시험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푸는 거지 이거를 진짜 모르고 그냥 진짜 기본만 알고 이거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아무튼 유명한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냥 외우면 이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아까 전에 그 난도로 이제 XOR을 표현하는 게 조금 유도하는 게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원래 그냥 했을 때는 난드 9개에서 이제 그 5개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4개로 줄이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봤으면은 이제 더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시험 칠 때 그 짓을 하면은 솔직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난드로 이제 XOR 연산하는 거 아니까는 이제 뺄생기에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얘를 찾아내는 것. 얘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이거를 쪼개서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낫만 붙이면 되게끔. 그리고 낫이 난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워낙 유명한 거라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고 그냥 외우면은 이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유도하는 법 알고 나면요. 이렇게 혼자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종이 펼쳐놓고 살살 그리면서 꼭 해보십시오. 이것도 반감상기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난도로 사용해서. 방금 봤던 그 간단한 그거는 그냥 이 식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고 그래서 난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4비트 가감상기를 볼 텐데 먼저 4비트 가상기 덧셈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덧셈기는 이제 이거 4비트라고 하면은 이제 풀헤더 하나가 이제 1비트 연산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붙여 놓으면 이제 4비트 가상기가 되는데 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A 플러스 B죠. A와 B를 더한 연산을 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이 4비트가 A0, A1, A2, A3 이렇게 되고 이거는 B0, B1, B2, B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하는 거죠. 더해서 캐리가 발생하면은 올려주고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 자리가 이거 두 개 더해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캐리가 발생하면은 위에 자리에 캐리를 넘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비트 가감상기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손을 보면은 뺄셈이 가능한 가감상기가 됩니다. B 부분에서 이제 XOR 게이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거를 조절하는 M, 이게 이제 캐리도 넣어주죠. 자, 그러면 살펴보면은 먼저 XOR을 왜 넣어줬냐면, XOR 진리표를 한번 볼게요. XOR 진리표를 보면은 이제 XY 결과는 F 이렇게 했을 때 0001 1011일 때 XOR은 서로 다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0인데 지금 여기서 이 회로도에서 지금 여기서 Y 역할을 하는 게 M이죠.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이걸 M이라 치고, 지금 여기는 B입니다. 그러면 이걸 B라고 치고 B라고 쳤을 때 M의 신호가 0일 때는 B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M이 0일 때는 이때 의미는 B는 B가 됩니다. 그냥 버퍼가 되죠. 이런 그냥 버퍼가 되는데, M이 1일 때는 B는 B의 0이 됩니다.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잖아요. XOR 연산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질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M이 0이 돼버리면은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것도 0이고, 이게 0이 들어가면은 B는 그냥 B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봤던 4비트 가상기랑 변화가 없습니다. M이 0일 때는. 그런데 M이 1이 되면은 B의 역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 A가 1101이라고 가정을 하고, B가 뭐라고 01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연산이 M이 0일 때는 그냥 더하니까는 1, 1, 0, 0 캐리가 또 한 개 남겠지요. 캐리가 1 되고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M이 1이 될 때는 A는 뭐 변화가 없고 얘는 이제 역수가 되죠. 1, 0, 0,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은 보자. 0, 1, 1, 0 뭐 캐리 한 개 발생하기고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M이 1이면은 1의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 A0에서 캐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더해줍니다. 1을 더해주면은 0, 1, 1,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하냐? 1, 101에서 0110 뺄셈 연산을 하면은 1, 1, 1, 0 이렇게 되죠. 0, 1, 1, 0. 이게 바로 XOR을 뺄셈에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진수에서는 연산을 할 때 2의 보수를 더하고 마지막에 1을 더해주면은 뺄셈의 연산이 되는, 이거를 이용한 게 이 4비트 가감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모양을 좀 봐놓고,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디코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디코더는 이제 N개 입력의 이진 정보를 최대 2N개의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조합 회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노란 글씨는 이제 기출 문제의 문구를 따온 거고요. 단답형으로도 잘 나와요. 이렇게 던져 놓고 이거는 무슨 회로이냐 해서 답은 디코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보면은 n개의 이진 코드 정보를 그 코드의 각 비트 조합에 따라 최대 2n승계의 출력으로 번역하는 회로이다. 자,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로 구성이 되고요. 명령어 부와 번지부를 해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리표로
보면은 이게 X하고 Y 이제 입력이 두 개일 때, 각 네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출력이 이제 D0가 1이 되든지, D1이 1이 되든지, D2가 1이 되든지, D3가 1이 되든지, 이렇게, 이 중에서, 이 네 개의 출력선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블록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입력이 X, Y 두 개가 있고, X가 그러니까 00일 때는 이제 D0가 1이 되고, 01일 때, 이게 01일 때는 D1이 1이 되고, 10일 때는 XY가 10일 때는 이제 D2가 1이 되고 이게 11일 때는 이제 D3가 1이 되고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디코더는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디코더의 반대가 이제 엔코더죠. 엔코더는 이제 우리말로는 부호기고 이것도 이제 단답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문구를 좀 알아놔야 돼요. 디코더의 반대가 엔코더입니다. 그러니까 2N개의 입력선 중 하나가 선택되면 그에 따른 N개의 출력선으로 이진 정보를 출력하는 회로. 그러니까 이 두 개, 이거 이제 이게 입력선이고 이게 출력선이다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엔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코더는 이렇게 개념을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저도 이제 학부 시절 때 이제 레포트로 이거를 이제 게이트로 다 했거든요. 출력이 이제 D0일 때에 그 매핑하고 D1일 때 매핑하고 해가지고 게이트를 막 하면은 이제 되게 조금 거창한 회로도가 나와요. 그 시간 남으시면은 한 번쯤은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디코드에 관련된 게 단답형으로 원래 잘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사실은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특히나 이제 컴공과라든지 비전공자분들은 이렇게 IC 이름이 직접 명시가 되면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당황해요. 가만히 보면은 별거 아닌데 당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24 디코더 74HC139라는 IC의 펑션 테이블을 주고 그 다음에 핀 디스크립션인데 이 오타입니다. 핀에 대한 설명서지 이게 그게 있고 이 IC로 이제 38 디코더를 구현하고자 할 때 점선안을 회로를 완성하지요. 지금 이 IC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38 디코더를 구현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24 디코더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영어로 막 적혀 있어서 이제 되게 당황스럽죠. 얘가요, 사실 설명서예요. 구글에서 지금 이거 74HC139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서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IC에 대한 설명이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핀 디스크립션이 있고, 여기서는 펑션 디스크립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문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문제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똑같거든요. 아까 그거랑. 예, 완전히 똑같고, 이제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24 디코더 두 개 갖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38을 만드냐, 이건데, 한번 보면은, 한번 좀 읽어보면은, 펑션 테이블에서 이제 이너블은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이너블 시키는 거예요. 이너블 시키는 건데, 이게 신호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걸 봐야 되는데, enable input, active low, 이제 low일 때, 그러니까 0일 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0일 때 작동을 한다는 말은 이게 입력이 이 핀 번호가 1이 들어가면은 0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신호가 그 버블하고 같은 겁니다. 인버터입니다. 인버터이기 때문에 1이 되면 0이 들어가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1 넣으면 작동한단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2, 3은 여기에 이제 인풋 신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4, 5, 6, 7은 이제 출력이죠. 출력이고, 이게 12, 11, 19, 이거, 지금 얘네들의 출력을 말하고요. 이 둘 다 이제 액티브 로우일 때 작동을 한다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액티브 로우일 때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다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일 때 출력이 된다. 1일 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입력이 이제 x0, x1, x2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이제 38 디코더니까는 38 디코더니까는 이거에 대한 펑션 테이블을 해보면은 일단은 입력이 x2, x1, x0 입력이 이렇게 섞이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경우가 0, 0, 0 칸이자가 좀 작게 쓰겠습니다. 0, 0, 1 이렇게 되겠죠. 0, 0, 1, 1. 그 다음에 얘가 1이 돼서 0, 0 계속 1이고 이게 반복되겠지요.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아무튼 1일 때와 x2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와 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겠지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력은 이제 원래 이제 진리표는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이제 이게 000일 때 만약에 얘가 작동한다.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은 이게 4, 5, 6, 7. 그 다음에 그 다른 2사 디코더에서 12, 11, 19, 12, 11, 1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얘로 하나가 지금 이 셋 중에 하나 뭐 x2로 이거 하나를 이제 인업을 신호로 보냅니다. 이걸로. 그래서 4, 5, 6, 7을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업을 신호를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x2를 인업을 신호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작동할 때는 얘가 작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와가지고 반대로 넣어주고 인버터를 붙여가지고 반대로 넣어주고 그러면은 얘가 작동을 할 때는 얘가 디서블이 되고 얘가 디서블이 되면 얘가 인어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x하고 0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x1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호를 그냥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래서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그냥 좀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제 IC를 직접 안 다루는 컴공과 분들하고 부전공자분들은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것도 읽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가만히 이거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네. 근데 또 풀어놓고 너무 쉬워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직접 IC가 언급되면은 절대 긴장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디코더가 뭔지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살펴볼 게 이제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는 이렇게 MUX라고 이제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멀티플렉서가 뭐냐? 많은 입력선 중에서 하나 이진 정보를 선택해서 그 정보를 출력선으로 보내는 조합 회로이다. 다른 말로는 데이터 셀렉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선택기. 그러면은 이게 이제 4to1 라인 멀티플렉서, 그러니까 4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의 이제 이 S는요 입력 신호가 아니고 이제 선택 신호입니다. 선택 신호.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입력이 I0부터 I3까지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선의 신호를 보내느냐. 여기 표대로 보면은 이게 S1, S0이 00일 때 이게 00이면은 이 신호가 가고 01이면은 이 신호가 가고 10이면은 I2가 가고 11이면 I3를 보내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단답형이 조금 한 번씩 나오고요.
이건, 그리고 이제 필기 공부하실 때 이제 멀티플렉스 어느 정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딱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선택선의 개수와 그 다음에 입력선의 개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2의 S승계의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여러 개의 입력선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선으로 입력되는 값을 한 개의 출력선으로 출력시키며 2n승계의 입력선 중에 한 개 선을 선택하기 위해 n개의 선택선을 이용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은 답은 이제 멀티플렉서 이렇게 써도 되고 멋있게 영어로 써도 되고요. 멀티플렉서. 요즘에는 영어로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 것 같던데 옛날에는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뭐 3점짜리를 5점짜리로 조금 높이면서 그 영어로 쓰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문자로 약자로서도 맞다 해준답니다. MUX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순 우리말로 데이터 선택기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 써도 되고 요래 써도 되고 요래 써도 되고 요래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멀티플렉서가 뭔지 중요한 핵심은 이제 선택이죠. 선택. 입력선을 선택하는 게 이제 멀티플렉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로 구성 단원의 마지막 파트 3 순차 회로, 보통 플립플롭밖에 없지요. 이 순차 회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